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높은 물가와 지속적인 엔화의 약세에 못 견딘 일본이 YCC 밴드를 상향 조정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밴드를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억지로 돈을 풀어서 국채를 매수하면서 국채 금리를 0.25%로 낮게 유지시켜 왔었는데 이제는 누르는 힘을 살짝 느슨하게 조절하면서 즉 돈을 조금 덜 풀어서 금리를 0.5%로 고정시켰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로 인하여 엔의 강세, 달러 약세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의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엔화 자산이 회수될 수 있을 가능성,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의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최근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인데요. 중앙은행의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 이에 맞춰서 국채금리가 위로 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0.5%까지는 국채금리가 열려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러 대비 일본 화폐 엔의 가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엔의 강세를 의미합니다. YCC 밴드 상향 발표 이후에 엔화가 대체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본은 과거에 낮은 금리에 기반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투자를 해왔었는데요. 이것은 일본계 자금의 국가별 투자 비중을 나타낸 것인데요. 미국에 대부분 투자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 국채에 투자되어 있겠죠? 그리고 프랑스, 영국 순서로 많은 일본계 자금이 투입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프랑스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YCC 밴드 상향 발표 직후부터 미국과 프랑스의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국채를 매도하면서 두 나라의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마 일본계 자금의 매도가 나온 것은 아니겠죠? 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다시 유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와 함께 주요국들의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다 맞는 말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며칠 전 블룸버그에서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번 중앙은행에서 YCC 밴드를 상향 조정했는데 수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몇 달 전부터 이미 높은 금리로 거래를 했었고 이번 YCC 밴드 상향 발표 직후 수합 거래자들은 국채 금리를 0.8%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0.5%로 밴드를 상향 조정했는데 일본 중앙은행은 조만간 추가적으로 YCC 밴드를 좀 더 상향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본 중앙은행의 다음 단계로 YCC를 완전히 없애는 철회할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가 2011년 11월 달에 YCC를 철회하면서 호주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서 국채금리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당시 국채금리를 눌러왔었던 중앙은행이 이것을 포기하자 용수철처럼 국채금리가 위로 튀어버린 것입니다. 일본도 이 정도까진 튀진 않겠지만 만약에 YCC가 철회된다면 어느 정도 국채금리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일본마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하면 이제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가 돈 푸는 정책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의 거래 규모를 나타낸 것입니다. 과거 독일, 일본 국채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코로나 전후로 마이너스 채권의 거래 규모가 피크를 쳤을 때에는 15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마이너스 채권으로 거래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YCC를 철회해버리면 앞으로는 세상에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없어질 거라 봅니다. 실은 지금도 일본의 일부 단기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돈을 평소보다 덜 풀면서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있고요. 중국의 시진핑은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면서 중국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위안화는 조금씩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강대국들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니 요즘 들어 달러 가치가 뚝뚝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달러 인덱스가 꾸준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나라가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데 미국만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하는 반면 미국만 나홀로 금리를 강하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의 YCC 정책 변화,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 때문에 달러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했었던 라이브에서도 가장 많이 받았었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이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킹달러 이런 것을 외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런 말들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세적으로는 원달러 환율과 달러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 결론 나왔네. 썸네일 낚시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하나 둘씩 나옵니다. 지금까지 강달러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과 미국의 상대적인 성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2023년에 어떻게 변화될지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이고 미 연준의 타겟치가 5.25%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타겟치에 거의 다 왔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운전하는데 이 정도면 부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금리를 어느 정도 다 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5.25%까지 다 오를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6%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 이슈 하나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달러 강세 요인인 미국의 성장 이슈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달 전에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2022년, 23년 세계 주요 국가의 GDP 성장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빨간색 박스 친 미국, 일본, 중국만 보겠습니다. 미국은 올해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3년도에는 성장폭이 확 줄어든 1%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1.7% 대비 0.1%만 성장률이 떨어진 내년도 1.6% 성장을 IMF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올해 대비 성장률이 더 올라간 23년도 4.9% 성장을 전망 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나오기 이전의 보고서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중국의 성장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OECD에서는 23년 미국의 성장률을 0.5%로 잡고 있습니다. 방금 전 설명드린 IMF의 1%보다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JP모건에서는 2023년도에 5.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MF의 전망치 4.9%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요즘 JP모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관들과 전문가들이 위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23년 경제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 빠뜨린 게 있죠. 요즘 들어 사람들이 외치는 게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경기 침체 상황이 펼쳐지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올 가능성이 있죠. 제가 N포털 사이트에 경기 침체로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도 저기도 침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달러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만 있죠. 아무래도 리오프닝 이슈, 중국의 통화 정책 변경 이슈 이런 이슈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주목받으면서 달러 약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경기 침체라는 이슈는 투자 자산에 아직 반영이 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약한 경기 침체만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는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만 과거 2018년, 2019년도에는 미중 무역 전쟁과 함께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경제 위기가 오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달러를 매수하자 달러 강세가 확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달러는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나 경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달러는 씩 웃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추세적으로 달러 강세로 가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상 썸네일에 나와 있듯 경기 침체로 인한 달러의 역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일부 비중은 보험 삼아 달러로 보유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